재현은 긴장한 표정으로 집 현관에서 서성입니다. 어머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숙자는 뜨개질을 하다 멈추고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봅니다. 벌써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아직 생각 중이라더니 갑자기 데려온다고? 재현은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주말에 시간이 되어서요. 어머니도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서 빨리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한숙자는 안경을 고쳤으며 의심스러운 눈길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래, 그렇긴 했지.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니? 직업은? 가족은? 재현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번집니다. 서울 강남 쪽 유명한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이에요. 가족은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대요. 꽤 잘 사는 것 같아요. 한숙자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합니다. 그런 좋은 집 딸이 왜 우리 같은 시골 출신을 만나려고 하는 거야? 재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말에 반박합니다. 어머니, 제가 대기업 다니잖아요. 시골 출신이라도 서울에서 자리 잡았다고요. 한숙자는 한숨을 내쉬며 경험 많은 어머니의 걱정을 내비칩니다. 아들아,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요즘 젊은 것들 다 결혼 전에 집안 형편부터 살펴본다더라. 그 아이도 너의 집안을 알아보려고 오는 거 아닐까? 재현은 화를 내려다 참으며 여자친구를 변호합니다. 지은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착하고 순수해요. 한숙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봐야겠네. 갑자기 현관문 벨소리가 울립니다. 재현은 반가운 표정으로 문 쪽으로 뛰어갑니다. 왔나 봐요. 재현이 문을 열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지은이 서 있습니다. 명품 가방에 선글라스, 하이힐로 완벽하게 꾸민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은 인위적인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건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한숙자는 꽃다발을 받으며 환영의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선물까지 가져오고 고마워요. 지은은 집 안을 둘러보며 점점 표정이 굳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은은 신발을 벗다가 바닥에 먼지를 보고 눈에 띄게 인상을 쓰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미리 말해둘게요. 우리 집은 시골집이라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재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니까 청소도 완벽하진 않고.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저도 가끔 시골 별장에 가거든요. 재현은 뿌듯한 표정으로 여자친구를 자랑합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커피 내리는 것도 전문가예요. 나중에 맛있는 커피 한 잔 내려달라고 해보세요. 한숙자는 반갑게 제안합니다. 그래. 그럼 차 대신 커피 한 잔 할래요?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변명합니다. 네. 제가 가진 원두가 없어서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대접해 드릴게요. 장면이 부엌으로 바뀝니다. 지은은 재현에게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진짜 내 집이야? 소개팅 프로필에선 대기업 과장이라며? 부모님은 의사라고 했잖아. 재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합니다. 그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의사는 맞지만 시골 의원이셨어. 지은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화장실을 찾습니다. 오빠, 나 화장실 좀 쓰고 싶은데 어디 있어? 재현은 머뭇거리며 화장실을 안내합니다. 저쪽이야. 근데 시골이라 수세식이야. 지은은 경악한 표정으로 소리칩니다. 뭐, 재래식이라고? 말도 안 돼. 지은이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한숙자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아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재현아, 그 아이가 정말 너를 좋아하는 거 맞니? 재현은 자신 없는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지은이가 저한테 첫눈에 반했대요. 한숙자는 고개를 젓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나눕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 아이, 뭔가 다른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돌아온 지은의 표정은 더욱 불편해 보입니다. 화장실이 참 전통적이네요. 한숙자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시골집이라 많이 불편하지. 곧 개조할 생각인데 아직은. 지은은 충격받은 듯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게 시골집이라고요? 최소한 수세식 화장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현은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중재하려 합니다. 지은아, 어머니께서는 한숙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화 주제를 바꿉니다. 내가 점심 준비할게. 지은 양, 좀 도와줄래?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거절합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한숙자는 무표정하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거들어만 주면 돼요. 부엌에서 한숙자는 양파를 건네며 지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거 좀 잘라줄래? 지은은 망설이며 변명합니다. 저 손톱이 망가질 것 같은데요. 젤네일 새로 했거든요. 한숙자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다른 일을 제안합니다. 그럼 밥그릇이라도 좀 가져다 줄래? 지은은 혐오감을 숨기지 못하며 또 다른 변명을 합니다. 여기 먼지가 너무 많아요. 전 알레르기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빨래가. 한숙자가 뛰어나가자 지은은 자리에 앉아 핸드폰만 보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어머니 좀 도와드릴래? 지은은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난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네가 가. 재현이 밖으로 나가고 혼자 남은 지은은 집안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빨래를 들고 한숙자와 재현이 돌아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정말 날씨가 변덕스럽네요. 한숙자는 의미심장한 말로 삶의 교훈을 전합니다. 인생도 그래요.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릴 때 누가 우산을 씌워주느냐가 중요하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직접 기른 쌀이라 맛있을 거예요. 지은은 인상을 쓰며 거절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 이런 기름진 음식은. 한숙자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지은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울의 식습관을 강조합니다. 서울에선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재현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를 시도합니다. 지은아, 어머니 음식은 정말 맛있어. 한 번만 먹어봐. 지은은 마지못해 젓가락을 들며 맛을 봅니다.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식사 중 한숙자는 의도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지은 양은 결혼하면 어디서 살고 싶어요? 지은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강남이요? 재현 오빠가 회사도 거기 있잖아요. 전 시골에선 못 살아요. 한숙자는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재현이는 내가 나이 들면 같이 살자고 했는데. 지은은 경악한 표정으로 반응합니다. 네? 시어머니랑 같이요?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요? 식사 후 지은은 재현에게 귓속말로 말합니다. 나 이제 가야겠어. 더 이상 못 있겠어. 재현은 당황하며 만류합니다. 벌써 하룻밤만 더. 지은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여기서 하루만 더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집에서 당신이 자랐다는 게 충격이야. 지은이 떠난 후 한숙자는 차를 마시며 아들에게 말합니다. 재현아, 그 아이는 아니야. 재현은 실망한 표정으로 동의합니다. 네, 저도 알아요. 지은이가 제 집안을 알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숙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조언을 전합니다. 사랑은 좋은 날에만 빛나는 게 아니야. 힘든 날에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해. 2주 후 재현은 다시 어머니에게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어머니, 오늘 새로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한숙자는 한숨을 내쉬며 반응합니다. 또, 이번엔 어떤 사람이니? 재현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회사 동료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은이랑은 완전 달라요. 한숙자는 고개를 저으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있긴 한 거니? 재현은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이번엔 달라요. 수진이는 대학 선배인데 정말 착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에요. 현관문 벨소리가 울리고 수진이 우아한 태도로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은 고급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인사합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한숙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봅니다. 어서 와요. 선물까지 가져오고 고마워요. 수진은 집안을 둘러보며 과장된 감탄을 표합니다. 와, 정말 운치 있는 집이네요. 이런 전통 가옥은 요즘 찾기 힘들어요. 한숙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요? 수진은 과장된 미소로 계속 칭찬합니다. 네, 요즘 이런 빈티지한 스타일이 유행이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너. 재현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여자친구를 자랑합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요리도 잘해요. 한숙자는 시험하듯 제안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 저녁은 수진 양이 좀 도와줄래? 수진은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제가 특별 요리를 보여드릴게요. 프랑스 요리 학원도 다녔거든요. 부엌에서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머, 여기 전기밥솥이 없네요? 한숙자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우린 가스레인지로 밥을 지어. 수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곤란함을 드러냅니다. 아, 저는 사실 전기밥솥으로만 해봤어요. 한숙자는 의미심장하게 제안합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수진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불평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숙자는 수진의 말을 눈치채고 되묻습니다. 뭐라고? 수진은 황급히 말을 바꿉니다.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수진이 어설프게 요리를 돕는 동안 한숙자는 의도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수진 양, 재현이랑 결혼하면 어디서 살고 싶어? 수진은 계산된 대답으로 한숙자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처음엔 서울에서 시작해도 나중에 어머님 모시고 같이 살고 싶어요. 너. 가족은 함께 있어야죠. 한숙자는 의심스럽게 반응합니다. 정말 시골 생활이 힘들진 않을까? 수진은 과장된 열정으로 대답합니다. 전혀요. 저는 자연을 정말 좋아해요. 주말 농장도 다니고 있어요.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아, 시골이라 가끔 이래. 촛불 좀 찾아볼게. 수진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칩니다. 어우, 너무 무서워요. 귀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현은 수진을 달래려 노력합니다. 괜찮아. 금방 복구될 거야. 수진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너무 불편하잖아. 수진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진정하려 노력합니다. 아, 미안해요. 깜짝 놀라서. 정전 상황에서 한숙자는 촛불을 들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살았어. 나는 오히려 이런 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해. 수진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속삭이듯 불평합니다. 네, 낭만적이죠. 하지만 21세기에 이렇게 사는 건 재현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걱정합니다. 괜찮아. 수진은 강하게 재현의 손을 잡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응, 괜찮아. 근데 이거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한숙자는 상황을 관찰하며 대답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 수진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반응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나요? 전기가 돌아오자 재현은 안도합니다. 봐. 금방 돌아왔지?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확인합니다. 다행이다. 벌써 이 시간이네요.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한숙자는 의미심장하게 수진을 만류합니다. 벌써 가려고? 저녁 먹고 가지. 수진은 서둘러 자리를 뜨려 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급한 약속이 생겼어요.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뵐게요. 수진이 서둘러 떠난 후 한숙자는 한숨을 내쉽니다. 재현아, 내 눈은 대체 어디 있니? 재현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변명합니다. 회사에선 정말 다른 모습이었는데 한숙자는 진지하게 삶의 교훈을 전합니다. 사람은 편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 법이야. 한 달 후, 비 오는 날, 재현은 우산을 들고 현관에서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어머니, 오늘 또 한 분 모시고 왔어요. 한숙자는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또, 이젠 정말 지겹다. 재현아, 재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득을 시도합니다. 이번엔 달라요. 진짜예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한숙자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래, 보자. 근데 이번엔 내가 특별한 시험을 준비했어. 재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립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비에 젖은 민서가 들어옵니다. 수수한 차림이지만 순수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우산을 두고 와서. 한숙자는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봅니다. 어머, 많이 젖었네. 빨리 들어와요. 민서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죄송해요. 바닥 다 젖게 해서. 한숙자는 수건을 건네며 따뜻하게 대합니다. 괜찮아요. 빨리 닦아요. 감기 걸리겠어. 민서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한숙자는 의심스럽게 반응합니다. 그래요? 민서는 집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와,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이에요. 사랑이 느껴져요. 한숙자는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민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이런 가정집의 따뜻함이 늘 그리웠어요. 한숙자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반응합니다. 고아원에서요? 민서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하지만 고아원 선생님들이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집에 대한 감상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 집 정말 따뜻해 보여요. 특히 이 오래된 가구들, 세월이 느껴져서 좋네요. 재현은 따뜻한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며 그녀를 소개합니다. 어머니, 민서는 재단에서 일해요. 부루 청소년 지원하는 일을. 민서는 부끄러워하며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냥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눠주고 싶어서요. 부엌에서 한숙자와 민서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일 건데 도와줄 수 있을까? 민서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제가 고아원에서 동생들 밥을 많이 해줬어요. 민서가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을 보며 한숙자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솜씨가 좋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파를 써는 중에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 양파 때문에. 한숙자는 휴지를 건네줍니다. 여기, 민서는 감사히 휴지를 받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겠어요. 손놀림이 능숙해 보여요. 한숙자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오래 살다 보니 그렇지. 근데 민서는 어떻게 재현이를 만났어? 민서는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재단 후원 행사에서요. 재현 오빠가 회사 봉사활동으로 왔다가 민서는 부끄러워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놀고 있는데 도와주셨어요. 갑자기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강아지가 있으세요? 한숙자는 민서의 반응을 관찰하며 대답합니다. 응. 우리 복돌이야. 사람은 잘 안 따르는데 민서가 밖으로 나가자 복돌이가 그녀에게 달려듭니다. 민서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복돌이를 반깁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안녕 복돌아. 민서는 복도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어? 많이 놀아줄게. 한숙자는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이상하네. 복돌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렇게 친근하게 구는 건 처음이야. 재현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봤죠? 민서는 동물들도 좋아한대요. 어릴 때부터 유기견 봉사도 했대요. 민서는 복돌이와 놀면서 이물질을 발견합니다. 아, 복돌이 눈에 뭐가 들어갔네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복돌이 눈의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자, 이제 괜찮아. 한숙자는 감동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동안 몰랐네. 병원에 데려갈까 했는데 저녁 식사 후 한숙자는 배부른 표정으로 말합니다. 민서 덕분에 오늘 저녁이 더 맛있었어. 민서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배울 게 많아요. 한숙자는 의도적으로 민서에게 말을 건넵니다. 민서야, 나 좀 도와줄래? 창고에 가서 뭘 좀 가져와야 하는데. 민서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는 표정으로 답합니다.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오래된 창고로 향합니다. 한숙자가 창고 문을 엽니다. 여기 들어가면 돼. 창고 안에는 놀랍게도 금고와 현금 다발들이 보입니다. 한숙자는 시험하는 듯한 태도로 말합니다. 사실 나는 재산이 꽤 있어. 남편이 의사였거든. 그리고 내가 주식을 좀 했는데 운 좋게 대박이 났어. 이 모든 것이 재현이와 결혼하는 사람의 것이 될 거야.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님. 한숙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봅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봐. 내가 재현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니? 민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에서 웃음으로 바뀝니다. 어머님. 저는 재현 오빠가 회사 다니는 줄 알았지. 부자인 줄은 몰랐어요. 한숙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민서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저는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제게는 돈보다 사랑이 더 소중해요.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한숙자는 민서의 말에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부담스럽다고? 민서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재현 오빠랑 어머님이랑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민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걱정되는 게 오빠가 저를 선택한 이유가 제가 돈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한숙자는 더욱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민서는 솔직하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재현 오빠가 전에 만났던 여자들 얘기를 해줬어요. 다들 물질적인 것만 본 것 같다고. 그래서 오빠가 저를 안전한 선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저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진짜 사랑받고 싶어요. 한숙자는 민서의 어깨를 잡으며 감동한 표정을 짓습니다. 너 정말 우리 재현이를 사랑하는구나.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처음으로 제가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사랑받는 것 같아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한숙자는 민서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알아. 정말 잘 알아. 다음 날 아침 한숙자와 민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숙자는 커피를 내리며 말을 꺼냅니다. 민서야, 사실 어제 그 창고는 민서는 궁금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한숙자가 말을 하려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집니다. 민서는 놀라서 달려갑니다. 어머님, 어머님. 재현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야? 민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합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제가 응급처치할게요. 민서가 재빠르게 한숙자를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재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민서는 차분하게 재현을 진정시킵니다. 진정해요, 오빠. 구급차 불러요. 제가 고아원에서 응급처치 교육받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그들은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일시적인 심장 발작이었어요. 하지만 검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은 안도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는 민서를 보며 칭찬합니다. 초기 대응이 정확했네요. 그 덕분에 더 큰 문제는 막을 수 있었어요. 민서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응급처치였을 뿐이에요. 병실에서 한숙자가 약한 목소리로 민서를 부릅니다. 민서야, 민서는 한숙자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한숙자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합니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면 됐어요. 저희 정말 걱정했어요. 한숙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봅니다. 네가 진짜 천사구나. 3일 후 한숙자가 퇴원하고 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재현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당분간 제가 휴가 내고 모실게요. 한숙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회사는 어쩌고? 민서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제가 재택근무로 전환했어요. 제가 어머님 돌볼 수 있어요. 한숙자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민서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가족이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후 한숙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민서야, 이제 말해줄게. 사실 그 창고 얘기. 민서는 다정하게 대답합니다. 네, 어머님. 한숙자는 미소를 지으며 진실을 밝힙니다. 연극이었어. 그 돈은 전부 가짜야. 내가 만든 소품이야.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네, 가짜요? 한숙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재현이가 너무 순진해서 이전에도 2번이나 돈만 보고 접근한 여자들이 있었어.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본 거지. 민서는 이해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한숙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켜야 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현이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고 했거든.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해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니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잖아요. 재현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해? 한숙자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합니다. 내 여자친구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이번엔 엄마가 진심으로 인정한다. 재현은 기쁜 표정으로 묻습니다. 정말요? 한숙자는 갑자기 진지해지며 말합니다. 근데 너 정말 민서를 사랑하는 거니? 너도 시험해 봐야겠어. 재현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네. 저요? 다음 날 한숙자는 재현에게 따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 차례야. 네가 민서를 정말 사랑하는지 증명해야지. 재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떻게요? 한숙자는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재현은 민서에게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꺼냅니다. 민서야, 할 얘기가 있어. 민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재현은 한숙자와 연습한 대로 말합니다. 사실 나 회사 그만두려고 해.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네. 왜요? 재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합니다. 시골로 내려와서 어머니 모시고 농사 짓고 싶어.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어.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 재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날 불안하게 쳐다보는 거야? 재현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네가 서울 생활에 익숙해서. 민서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빠, 솔직히 나도 시골이 좋아. 도시보다 하늘도 더 넓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있다면 어디든 좋아. 재현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 민서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응. 오빠가 행복하다면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을 아이들 돌보는 일이라든지. 한숙자는 감동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민서야, 재현은 더 이상 연기를 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합니다. 미안해, 민서야. 사실 이건 어머니랑 나랑 같이 너를 시험한 거야.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또요? 한숙자는 웃으며 설명합니다. 이번엔 너희 둘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 민서는 웃으며 묻습니다. 저희 통과했나요? 한숙자는 따뜻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완벽히. 2주 후, 민서는 마당에서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한숙자가 다가옵니다. 민서야, 뭐 하고 있어? 민서는 흙 묻은 손으로 대답합니다. 텃밭 만들고 있어요. 신선한 채소 직접 기르면 좋잖아요. 한숙자는 감탄하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정말 이 생활을 즐기는 것 같구나. 민서는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이런 게 진짜 삶인 것 같아요. 서울에선 느끼지 못했던 평화가 있어요. 한숙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민서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한숙자가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한숙자는 앨범을 펼치며 설명합니다. 이건 재현이 아버지와 내가 젊었을 때 사진이야. 민서는 관심 있게 사진을 바라봅니다. 와, 정말 닮으셨네요. 재현 오빠가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한숙자는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회상합니다. 우리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 시골 의사랑 간호사로 만나서. 민서는 이야기에 흠뻑 빠져 듣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한숙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재현이 아버지가 내 환자였어. 젊은 의사가 감기에 걸려서 간호사한테 간호받으러 온 거지. 민서는 즐겁게 웃습니다. 정말 로맨틱하네요. 한숙자는 사진을 넘기며 설명합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 이 집을 샀을 때야. 그땐 이 집도 낡고 허름했지만 민서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두 분이 함께 가꾸신 거군요. 한숙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사랑은 화려한 시작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해. 재현이 아버지와 나는 이 집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 민서는 감사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한숙자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전합니다. 이제 네가 재현이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길 바라. 2주 후 작은 정원에서 약혼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재현은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서 해도 될까요? 한숙자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역사야. 민서도 이제 그 역사의 일부가 될 거고. 민서가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고 나타납니다. 재현은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 민서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합니다. 고마워, 오빠. 한숙자는 축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내 아들과 새 딸을 맞이하게 되어 너무 행복해요.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죠. 마을 주민들과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 줍니다. 민서의 고아원 선생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민서야, 네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다니 정말 기쁘구나. 민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랑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재현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약속합니다. 앞으로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나가자. 민서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네, 오빠,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에게는 가족이에요. 갑자기 복돌이가 달려와 두 사람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한숙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복돌이도 축하해주네.
민서는 복도리를 안아들며 말합니다. 그래, 너도 우리 가족이지. 한숙자는 잠시 하늘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작은 바람이 불어 꽃잎들이 흩날립니다. 한숙자는 관객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로 말합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진실한 마음, 그리고 가족의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죠. 우리 모두는 소중한 이의 진심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세 사람이 따뜻하게 포옹하며 사연이 마무리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물질이 아닌 따뜻했던 사람과의 추억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오늘 하루 안부 전화 한 통 어떨까요? 이런 가족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따뜻한 사연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소재가 될 수 있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